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채권 시부인 시에 유의해야 할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한부 채권입니다. 기한부 채권은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의 기한부 채권은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채권을 모두 포함하나 기한이 장래에 도래한다는 점에서 조건이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부 채권과 구별됩니다. 또한 채무 이행이 기한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 발생 그 자체가 기한부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한부 채권은 그 채권액이 파산 채권의 채권액이 됩니다. 다만 이를 파산 선고 시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파산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파산 채권자 사이에 공평을 해하므로 이자 있는 기한부 채권은 파산 선고 후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을, 이자 없는 채권은 파산 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 법정 유리한 원리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즉 증관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각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 선고 당시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을 기한으로 하는 급부 청구권 등은 통계, 예를 들면 생명폐해에 한 각 연령별 기대 연명 등에 의하여 기한을 확정한 다음 확정기한부 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금전 채권 및 금액 불확정의 금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는 파산 선고 시의 평가액을 파산 채권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산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다음 채권신고서에 그 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는 신고한 파산 채권자가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기초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지 않고 채권신고서에 채권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신고한 파산 채권자에게 보완할 것을 안 내고 채권자가 응하지 않는 데다가 파산관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없이 이하에도 무방합니다. 정기금 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하지 않은 때도 파산 선고 시 평가액을 파산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26조 제2항. 그러나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 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법 446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이 합계액이 법정 유리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파산 채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통화 채권. 채권의 목적이 외국의 통화로 정해진 때는 파산 선고의 평가액을 파산 채권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시 기준하여 외국환 시세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한 액이 채권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 378조와의 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 중 어느 쪽 주소지의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되지만 파산 절차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있는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도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된 곳의 외국환 시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환율은 수시로 변동하고 그 기준이 되는 환율에 따라 계산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일반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나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가 고시한 파산 선고 전일의 매매 기준율에 의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 조사 결과표에 외압 회시 금액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하고 비고란에 환율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채권, 장래의 청구권. 조건부 채권, 장래의 청구권은 파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전액을 파산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채권은 정지 조건이나 해지 조건을 불문하고, 또한 조건 성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보증인 등 다른 전부 의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장래의 구상권과 같이 법정의 정지 조건에 관련된 채권을 법은 장래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성질은 정지 조건부 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므로 그것이 구체화,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발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채권조사 결과표 비고란에 신고된 파산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부 채권, 장래의 청구권은 파산 채권액을 확정하는 채권조사의 단계에서는 조건 성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배당 단계에서도 파산 선고 당시 조건이 성취된 채권이나 조건이 없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구체하여 발생하지 않는 동안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 배당의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임치하여야 하며, 최후 배당의 배당 제외 기간 안에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제척됩니다.
또한 해제 조건부 채권을 가진 자는 중간 배당의 경우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해제 조건부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임치하여야 하며, 조건이 최후 배당의 배당 지혜 기간 안에 성취하지 못한 때는 그 채권자는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거나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상계에 있어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기한부, 비금전 채권, 금맥 불확정 채권, 외국 통화, 조건부, 장래의 청구권의 시부인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